The winner to organize the 2022 FIFA World Cup is Qatar. 사상 처음 겨울, 사상 처음 중동, 한여름 평균 최고 기온 섭씨 40도 이상, 진짜 더울 때는 50도까지도 올라가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해 본 경험이 없는 피파 랭킹 50위인 이 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 정도인 카타르.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건조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 페르시아만에 자리한 반도라서 무지하게 습합니다. 2020년 올림픽 당시 덥고 습한 도쿄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2010년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카타르가 되겠어? 라고 했지만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죠. 돈으로 산 월드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 카타르,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 하나죠. 가스머니 빵빵한 이 나라, 피파에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더워. 근데 경기장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줄게. 그리고 그걸 해냅니다. 한 번은 여름 가고 한 번은 또 이제 겨울에 갔는데 정말 추워요, 경기장 안이. 필드 쪽에서도 에어컨이 나오고 저희가 앉아있는 좌석 바로 밑에 발 밑에서도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 피파는 원래 6월, 7월 여름에 개최하던 월드컵 스케줄을 슬그머니 겨울로 바꿨죠. 우여곡절 끝에 11월 월드컵이 확정됐습니다만 피파 안팎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불만이 터져나온 곳은 유럽 프로축구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등 여러 유럽 리그가 모여있는 단체인데 11월이면 각 리그에서 한창 시즌이 진행될 때거든요. 영국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이런 이유로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미친 월드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번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 피파의 부패 혐의 의혹도 있어서 프랑스와 스위스 검찰이 장기간 조사 중입니다. 월드컵을 기다려온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하죠. 그런데요, 카타르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경제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이미 부자 나라긴 한데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카타르 GDP의 3분의 1 이상이고요. 전체 수출에서는 77%, 재정 수입에서는 83%를 차지합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2022년 월드컵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일단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르려면 경기장부터 도로, 대중교통, 숙소 등등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건설업이 흥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카타르는 이미 2006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서 그 효과를 맛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역대 월드컵 개최지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돈은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2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현재 환율로 290조 하고도 3천억 정도인데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지출 예산의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네요. 카타르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확 높이겠다는 목표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구 팬들에게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직후인 2011년 카타르 투자청은 프랑스 명문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을 삽니다. 그리고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등 세계 최고 선수들로 공격수 라인업을 구축하죠. 돈이 많이 드는 건 상관없다 이거죠. 최근에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까지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문화예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자들을 초청해서 공공예술, 박물관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죠. 전 세계 기자들도 카타르의 문화적 역량이 이 정도였냐 이렇게 많이 놀라는 사람들도 또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카타르는 역사가 좀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만큼의 그런 문화적 역량을 정부 차원에서 되게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일단 조건이 좋아요. 전 세계 최대 국제선을 운영하는 국영항공사 카타르 항공이 있으니까 하늘길이 뚫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카타르 왕실에서 지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은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카타르는 교육 산업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게 될 스타디움이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에는 미국 코넬대 의대를 비롯해서 카네기 멜론대, 조지타운대 등 세계 유수 대학 분교들이 있어서 중동의 미니 아이비리그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중동의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불리는 이분도 있죠. 세이카 모자빈트 나세르 전 왕비, 현재 국왕의 어머니가 미국을 수차례 오가면서 대학들을 유치해서 에듀케이션 시티를 조성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요. 월드컵 유치전 때에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게, 카타르는 원래 수니파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적인 사회여서 원칙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술과 관련한 규제를 기존보다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여전히 경기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지만 경기 티켓이 있으면 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맥주 판매대에서 경기 시작 전 3시간, 경기가 끝난 뒤 1시간 동안 맥주를 사서 마실 수 있고요. 도하 시내에 마련된 피파 팬존에서는 오후 6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름 월드컵 공식 맥주도 있습니다. 버드와이저인데요. 무알콜 맥주를 집중 마케팅한다고 하니까 현지에서도 무알콜 치맥 응원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카타르에도 한국 치킨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부터 시끌시끌했던 카타르 월드컵,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뒤 10년 동안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6,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카타르가 월드컵 준비로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가혹한 근로환경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카타르에 거주하는 인구 300만 명 중에 85%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고된 육체 노동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독일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발언해서 안 그래도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죠. 인권에 민감한 유럽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덴마크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유니폼을 입겠다고 했는데 피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카타르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고요. 심지어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지로 직접 발표했던 분이죠. 제프 블래터 전 피파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카타르를 개최지로 정한 것은 실수였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뒤늦은 발언 아닌가요? 이제 곧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롯한 각국 대표팀의 경기도 경기지만 월드컵을 계기로 비상을 꿈꾸는 카타르가 끊이지 않는 여러 논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그란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고 진한 뉴스로 다시 찾아뵐게요.